채모 분석을 통해 경찰은 10달 만에 모방범을 잡았지만 이춘재는 수사망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물품이 지갑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시게 되는 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상범죄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물건을 하나 훔치신 다음에 끝까지 이제 훔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물건인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손을 잠깐 머리 위로 살짝 들어보시고 착용하신 거는 이제 호흡을 측정하는 거고요. 혈관에서 그 혈류량,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피부 전도 반응이라고 해서 손에서 미세하게 분비되는 땀 분비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면 검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물품이 수표입니까? 아니요. 당신이 가져간 물품이 현금입니까? 시계입니까? 카드입니까? 반지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질문인데 순서만 한번 바꿔가지고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측정된 데이터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긴장됩니다. 반응이 제대로 나올지. 네. 저희가 이제 만든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목에 뭔가 이제 이물감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런 식의 노이즈 같은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관련 자극과 관련 자극을 구분하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저희가 보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4번에서 상당히 높은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보실 수 있거든요. 기자님은 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거의 99.9%. 해볼 필요도 없네. 네, 그렇죠.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결혼 반지. 아,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여러 사람의 이름과 기자님의 이름을 섞어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릴 때 과연 기자님의 이름에서 다른 이름과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김기평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이름이 박경민입니까? 아니요. 심리학에서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파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멀리선가 내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딱 들리면 바로 이렇게 귀가 기울여지거든요. 이 나머지 관련 없는 그런 이름에 있어서는 큰 반응이 없다가 내 질문이 탁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기자님 이름에서만 약간 높은 반응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높은 게 있는지 높은 게 없는지 그것만 해석하기 때문에 0에서 비슷하거나 뭐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필수적으로는 무관련 질문을 섞어야 되고, 무관련 질문을 섞을 때는 반드시 관련 질문하고 구분되는 그런 걸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생리반응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걸로 좀 조작하기는 쉽지 않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낮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검사의 핵심인데요. 이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범인이라 하더라도 어두운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면 모른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면 정확하게 알만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죄의 증거로는 쓸 수 없고 유죄의 증거로만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판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근데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